2024학년도 수능 대비 6월 모의고사입니다. 6월 모의고사 첫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공포 소구 얘기 나오는데 이거 뭐 그다지 어렵지 않았다. 그죠? 봅시다. 공포 소구는 그 메시지에 담긴 권고를 따르지 않을 때 해로운 결과를 강조하여 수용자를 설득하는 것으로. 공포 소구라는 거는 EBS에서 있던 거죠, 그죠? 연계 지문 같은데 그 메시지에 담긴 권고에 따르지 않을 때 해로운 결과를 강조. 그거 안 하면은 그 나중에 잘못되는 수가 있으니까 그냥 안 좋은 결과가 나올 거다라고 이제 설득을 하는 거죠. 설득하는 것. 그게 이제 공포 소구다. 공포를 줘서 설득하는 거다. 1950년대 초반 초부터 설득 전략 연구자들의 연구 대상이 되었다. 초기 연구를 대표하는 제니스는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공포 소구의 설득 효과에 주목하였다. 기존 연구에 다르지 않았다고. 제니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공포 소구의 설득 효과에 주목을 하였다. 그는 수용자에게 공포 소구를 세 가지 기준으로 달리 제시하는 실험을 한 결과 세 가지 수준으로 달리 제시하는 실험을 한 결과 중간 수준의 공포 소구가 가장 큰 설득 효과를 보인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니까 공포를 강하게 줬다, 아니면 중간 정도로 줬다, 공포를 약하게 줬다, 뭐 그런 얘기겠죠. 공포 소구의 연구를 진척시킨 레벤달은 그 제니스는 좀 세 가지 어떤 수준으로 중건데 중간 정도 레벨이 가장 뭐 잘 먹히더라, 혈통 효과가 가장 컸다. 레벤달은 제니스 연구가 인간의 감정적 측면에만 치워졌다, 너무 감정적이다, 치워졌다고 비판하며 공포 소구의 효과를 수용자의 감정적 반응만이 아니라 인지적 반응과도 관련된다 고 하였다. 그는 감정 반응을 공포 통제 반응, 인지적 반응을 위험 통제 반응이라 불렀다. 감정을 공포 통제 반응이라 하고 인지적 반응을 위험 통제 반응이라 불렀다. 위험 통제 반응, 공포 통제 반응 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후자 인지적 반응, 그죠? 위협 통제 반응, 그게 작동하면 수용자들은 공포 소구의 권고를 따르게 되지만, 이게 이거 작동하게 되면 공포 소구를 따른답니다. 설득력 있네. 전자가 작동하면 공포 소구로 인한 두려움의 감정을 통제하기 위해 오히려 공포 소구에 담긴 위험을 무시하려는 반응. 이게 커지면 감정적 반응이 커지면 안 따르고 인지적 반응이 커지면 설득이 잘 되더라. 자, 후자 작동, 권고를 따르게. 전자 작동 안 따른다. 그죠? 무시. 이렇게 보네요. 이런 선행 연구들을 종합한 위티는 우선 공포 소구의 설득 효과를 좌우하는 두 요인으로 위협과 효능감을 설정하였다. 공포 소구의 설득 효과. 그러니까 계속 이제 공포 소구의 설득 효과에 대한 얘기네요. 그죠? 이거 제니스가 맨 처음에 이제 이런 걸 이제 공포 소구 이제 설득 효과 이전에 제니스 이전도 설득 그 기존에 연구가 있었네요. 근데 제니스는 설득 효과에 주목했고, 그죠? 중간 레벨이 좋다, 강도를 얘기한 거고, 제니스는 레벤달은 이게 너무 감정적이다. 그러니까 이제 인지적 반응이 필요한데 그 인지적 반응, 위험 통제 반응이라 불리는 인지적 반응이 일어날 경우에, 그러니까 작동하게 되면 설득력이 커지고, 뭐 감정적 반응, 공포 통제 반응이 커지면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오히려 무시하게 된다. 그다음 뮤티는 이런 우선 공포 수구의 설득 효과를 좌우하는 요인으로 이제 위협과 효능감. 요게 이제 위협 같은데, 요거 위협, 요거 효능감 이런 거 아닌가? 설정하였다. 수용자가 공포 소구에 담긴 위험을 자신이 겪을 수 있는 것이고, 음, 그 위험 정도가 크다고 느끼면, 그러니까 자신이 겪을 수도 있고 자신이 위험에 당할 수도 있는 거고, 위험 정도가 크다고 느끼면은 그 공포 소구는 위협 수준이 높다. 위협의 수준이 높다. 그죠? 위협 수준이 높다. 그리고 공포 소구에 담긴 공고를 이행하면 자신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고, 자신에게 그 권고를 이행할 능력이 있다고 느끼면, 능력이 있고, 이행하면 또 위험 예방이 되니까
효능감의 수준이 높다. 그러니까 지금 위협 수준이 높은 거랑 효능감 수준이 높은 경우를 얘기한 겁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한 동호회에서 회원들에게 모임에 꼭 참석해 주세요. 불참 시 회원 자격이 사라집니다라는 안내문을 보냈다고 하자. 회원 자격이 사라진다는 것은 그 동호회 활동에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높은 수준의 위협이 되겠죠. 위협. 그리고 그가 동호회 모임에 참석하는 일이 어렵지 않다고 느낄 때, 그러니까 뭐 참석할 수 있으니까 안내문의 권고는 그에게 높은 수준의 효능감, 그 효과가 있네, 그죠? 효과가 있는 거지. 그 권고가, 그 위협이, 그죠? 그 위티는 이 두 요인을 이제 레벤달이 말한 두 가지 통제 반응과 관련지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아까 말했지. 이게 이제 요거 이제 레벤달은 감정적 반응을 이제 공포 통제 반응, 인지적 반응을 위협 통제 반응이라 했고, 얘는 요걸 이제 위협이라 본 거죠. 요거를 위협이라 본 거고, 요걸 이제 효능감이라 본 겁니다. 그죠? 같은 얘기 느낌이 들었죠. 그러니까 레벤달이 말한 두 가지 통제 반응과 관련지었죠. 다음과 같은 결론의 도출. 어떤 결론이 봅시다. 위협과 효능감의 수준이 모두 높을 때 위협 통제 반응이 작동하고, 위험 통제 반응, 인지적 반응이 작동하네. 그렇죠? 위협 높고 효능감 높을 때, 그 다음에 작동하고, 위협 수준이 높지만 효능감 수준이 낮을 때, 낮을 때 공포 통제 반응이 작동한다. 공포 통제 반응? 감정적 반응이 작동한다. 그러나 위협 수준이 낮으면 수용자는 그 위협이 자신에게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느껴 효능감 수준에 관계없이 공포 소구에 대한 반응이 없게 된다. 그 위협도 낮고, 위협이 낮아지면 아무런 어떤 영향도 주지 않고 효능감 수준이 뭐 높거나 낮거나 간에, 효능감이라는 게 뭡니까? 이거 뭐 내가 뭐 할 수 있다 없다, 그죠? 효능감에 대한 얘기는 이행할 능력이 있고, 그죠? 이행하면은 예방할 가능성이 높고, 이럴 경우는 이제 효능감이라는 얘긴데, 그죠? 그런 수준, 그걸 따를 때, 뭐 이게 이런 능력이 높으면은, 이럴 가능성이 높으면 효능감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관계없이 위협 수준이 낮으면은 무조건 공포 소구에 반응이 없게 된다. 이렇게 정리된 결론은 그가 그간의 공포 소구 공포 소구 이론을 통합한 결과라는 점에서 후속 연구의 중요한 디딤돌이 되었다. 그러니까 뭐가 높고 낮고 이런 문제가 하나 나오겠네요. 그죠? 나왔죠. 여기 나왔습니다. 뭐 낮고 뭐 높고 이런 용어를 볼만하고, 그 외에는 뭐 어려운 내용 없었죠. 전체적으로 뭐 짜임새는 뭐 제니스가 말하고 레벤달이 말하고 위티가 말하고, 그죠? 그런 거니까 별로 큰 어려운 게 없었다. 봅시다. 내용 전개 방식. 화재에 대한 연구들이 시작된 사회적 배경을 분석하고 있다. 사회적 배경, 뭐 1950년대 뭐 사회적 배경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 있었나요? 없었죠. 사회적 배경 분석 이런 거 없었다. 화재에 대한 연구들을 선행 연구와 연결하여 설명. 기존 연구, 제니스는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걸 다뤘다.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고. 그 레벤달이 얘기했고, 레벤달은 또 제니스가 요거 한 거를 또 이 아이 또 비판하면서, 그죠? 너무 감정적이었다. 그 인지적 반응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레벤달이 한 거를 또 위티가 또 받아가지고 쭉쭉쭉 연결이 되네요, 그죠? 기존 반응 제니스의 연구, 기존 연구, 제니스 연구, 레벤달 연구, 위티 연구까지 쭉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벤달과 연관지어 위티는 또 그죠? 두 가지 통제 반응과의 관련지어 갖고 또 얘기하는 거니까 쭉쭉 연결돼 있다, 그죠? 쭉쭉 연결돼 있다. 설명하고 있다. 맞네요. 그죠? 답 나왔고 2번. 그다음 3번. 화재에 대한 연구들을 분석하는 기준의 문제점. 화재에 대한 이런 연구들, 화재, 공포 소구에 대한 연구들을 분석하는 기준, 예? 분석하는 기준에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이런 거 없죠. 문제점 언급하지조차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전에 한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뭐 비판을 하기도 했지. 뭐 레벤달이 한 거를
제니스가 한 거를 레벤달이 비판하긴 했는데 분류하는 기준이 어떤 문제점. 분류했다 뭐 이런 거 없잖아. 제니스는 뭐 또 분류한 게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죠. 뭐 세 가지 기준으로 봤는데 이거는 전체가 다 그냥 뭐 이래 감정적인 거고 인지적 반응은 빠져 있다라고 한 거니까 분류하는 기준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있다. 어떻게 좀 맞춰보면 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자 봅시다. 제니스가 뭐 세 가지 기준으로 그 이제 그 공포 수준의 강도, 위협 수준의 강도, 센 놈, 중간 놈, 약한 공포, 그 센 공포, 중간 공포, 약한 공포를 줬는데 중간 공포가 가장 많은 어떤 설득 효과를 보이더라라고 제니스가 얘기를 했는데 레벤달은 야 그거 너무 좀 감정에 치우쳤어. 감정뿐만 아니라 인지적 반응도 관련이 되니까 인지적 반응도 봐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제니스의 분류 기준 연구들을 분류했다. 화재에 대한 연구들. 이게 잘못됐네, 그죠? 화재에 대한 연구, 화재가 뭡니까? 공포 소구죠. 공포 소구에 대한 연구들을 공포 소구에 대한 연구를 어떻게 분류한 것 자체가 없네. 응? 그죠? 공포 소구에 대한 문제를 뭐 이렇게 뭐 공포 소구에 대한 연구들을 분류를 했나요? 아니죠. 예 이렇게 쭉쭉쭉 이어지는 그런 거니까. 화재에 대한 연구들을 분류했다 이런 거 없었고. 그죠? 분류는 뭘 했냐면 제니스가 이제 공포의 어떤 파워 세 가지 그죠? 그렇게 분류했고 아니면 레벤달은 공포 소구의 이제 두 가지 측면, 그러니까 감정적 반응이냐, 인지적 반응이냐, 요거 두 가지를 분류한 거고, 그 위티는 이제 뭐 위협과 효능감 요 두 가지를 분류를 했다기보다는 요 과의 개념을 가지고 공포 소구를 본 거죠. 그죠? 그리고 이 말은 틀렸다라는 거. 여러모로 틀렸네요. 4번 화재에 대한 연구들을 소개한 후 화재에 대한 연구를 소개했다고? 화재에 대한 연구들을 소개했네요. 소개한 후 남겨진 연구 과제를 제시. 이게 틀렸군요. 연구 과제를 제시하는 게 있나요? 후속 연구에 중요한 디딤돌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바탕으로 연구하는데 아주 뭐 도움이 됐다. 근데 뭐 남겨진 연구 과제에 대해서 이런 연구를 더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는 없었잖아요. 그죠? 화재에 대한 연구들이 봉착했던 난관과 없죠. 그죠? 난관도 없었고 그 극복 과정도 없었다. 그러니까 제니스는 이렇게 뭐 이렇게 연구를 했고 레벤달은 조금 더 발전하게 더 연구를 했고 그걸 바탕으로 위티는 또 이렇게 또 연구를 했고 그죠? 계속 또 후속 연구들은 계속 이어지고 뭐 이런 거네요. 난관 극복 과정 이런 거 없습니다. 답 2번. 다음에 5번. 윗글을 읽은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봅시다. 뭐 제니스, 레벤달, 위티 얘기가 나오네요. 제니스는 공포 소구의 효과를 연구하는 실험에서 제니스가 있구나. 그죠? 공포 효과를 연구하는 실험, 효과에 주목해가지고, 그죠? 실험에서 공포 소구의 수준을 달리했죠. 그죠? 소구의 수준, 공포 소구의 어떤 세 가지 수준, 그죠? 상, 중, 하. 달리하면 수용자의 변화를 살펴봤다. 그러니까 수용자 변화가 가장 센 놈, 효과가 가장 좋은 놈이 이제 중간 정도의 어떤 공포가 이제 가장 잘 들어맞더라. 설득력이 높더라. 맞고 그죠? 맞죠. 그다음에 레벤달은 제니스의 연구 결과에 대하여 수용자의 감정적 반응과 인지적 반응을 모두 고려하여 살펴봤군. 제니스의 연구 결과에 대하여 수용자의 감정적 반응과 인지적 반응을 모두 고려하여 살펴보았군. 그러니까 레벤달은 지금 제니스를 비판한 게 뭐였냐면 야 제니스는 너는 너무 감정에만 치우쳤어. 그죠? 이렇게 비판했는데 그러니까 비판하면서 제니스 연구 결과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비판하면서 수용자의 반응과 인지적 반응을 모두 고려했겠지. 얘가 비판했기 때문에 그죠? 레벤달은 인지적 반응을 모두 고려했습니다. 요 둘 다를 모두 고려해서 이게 앞에 후자가 작동하게 되면 공포 소구에 잘 따르고 앞에 거 전자가 작동하게 되면 이게 안 따른다. 그죠? 무시한다. 이런 얘기야. 맞았고. 3번. 레벤달은 공포 소구의 설득 효과가 나타나려면 공포 소구의 설득 효과가 나타나면 공포 통제 반응보다 위험 통제 반응이 작동해야 한다.
그죠? 위험 통제 반응, 그러니까 후자, 인지적 반응, 위험 통제 반응이 나타나면, 작동하면 수용자들이 권고를 따르게 된다 그랬고, 전자, 공포 통제 반응, 감정적 반응이 나타나게 되면 무시한다. 그죠? 공포 통제 반응, 이건 요런 거죠. 감정적 반응이 나타나게 되면 무시하고, 위험 통제 반응이 작동하면 설득 효과가 잘 나타난다. 그죠? 맞고. 4번 위티. 수용자가 공포 소구에 담긴 위험을 느끼지 않아야. 공포 소구에 담긴 위험을 느끼지 않아야. 공포 소구에 담긴 위험이 뭡니까? 위협을 말하는 건가? 위험이라는 단어가 있었나요? 이거 이게 지금 뭐 이런 단어가 있는지 없는지 찾아야 되는 이런 그 학교 하면 시간이 많이 뺏겨버리죠. 위험 통제반 위험이라는 단어가 여기 있었나? 그러니까 뭐 자연스럽게 보는 것이고 위험 정도가 크다고 느끼면 공포성 위협 수준이 높다. 그러니까 위험 정도가 크다고 느끼면 위협 수준이 높다. 그러니까 위험과 위협을 같은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그죠? 어? 위험이 크면 위협도 크고 위험이 작으면 위협도 작아진다. 그래 보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음, 공포 소구에 담긴 위험을 느끼지 않아야. 그러니까 위협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인가? 위협 수준이 위협과 이제 그 뭐를 봐야 되냐? 따를 거냐 안 따를 거냐? 설득 효과. 그죠? 위협 수준이 높음. 이행하면 위험을 예방할 수 있고 위험 효능감이 높다. 이번 거고 밑에는 위협. 그죠? 일단 봅시다. 위협과 효능감 수준이 모두 높을 때 작동하고 위협 수준이 높지만 위험 낮을 때 공포통제 반응, 공포통제 반응, 감정적 반응이 되면 효과가 떨어지네. 그죠? 그러니까 위협 수준이 높고 효능감 수준이 높으면 작동하고, 그러니까 위협과 효능감 둘 다 작동하게 되면 인지적 반응, 위험 효과, 그 위험 통제 반응이 작동해서 설득력이 높고, 위협 수준이 높고 위험 높고 효능감 낮으면 공포 통제 반응이 나타나서 나타나서 설득이 잘 안 된다는 얘기겠지. 그죠? 그러니까 위협 수준이 낮다. 위험을 느끼지 않으면 위협 수준이 낮는 거니까. 지금 위협 수준이 낮는 경우는 얘기잖아요. 그죠? 위협 수준이 낮는 경우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느껴요. 효능감이 있든 없든 간에 공포에 대한 공포 소고에 대한 반응이 없게 된다 이거죠. 이걸 말하는 거네. 위협 수준이 낮으면 위험 수준을 위험을 느끼지 않는다. 위협 수준이 낮다라는 얘기겠죠. 공포 소고를 따르지 않게 되지. 그죠? 반응이 없게 되는 거죠. 공포 소고에 대한 반응이 없게 된다. 이걸 봐야 되는 거죠. 요거는 둘 다, 그러니까 세 가지 케이스가 있잖아요. 요거는 위협 높고 효능감 높고, 그다음 요거는 위협 높고 효능감 낮고, 그죠? 그다음 요 세 번째는 위협이 낮고 효능감 있든 없든 상관없고, 그죠? 요 세 가지 케이스에 대한 얘기였다. 이거 틀렸죠, 그죠? 위협이 따르지 않게 되죠. 위협이 낮으면은 아예 안 한다는 얘기지, 그죠? 반응이 없게 되는 거. 그다음에 5번 위트는 공포 소고의 위협 수준이 그 공포 소고의 효능감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공포 소고의 위협 수준이 그 공포 소고의 효능감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그러니까 위협과 효능감이 서로 영향을 주느냐? 그건 아니죠.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응? 그죠? 위험하면 예방할 수 있고, 이거 봐봐. 이게 이제 효능감과 위협이 서로 뭐 어떤 영향을 주거나 상호 어떻게 뭐가 작동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같이 작동하는 게 따로따로 이게 그거죠. 따로따로 작동하는 겁니다. 따로따로. 응? 그러니까 뭐 위협 수준이 높으면 효능감도 따라 올라가고 위협 수준이 높아지면 뭐 효능감이 따라 떨어지고 이런 얘기가 없었잖아요. 그죠? 서로 연관되어 있거나 하지 않고 서로 독립입니다. 그죠? 따로따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달라진 게 아니라고 본 거지. 그죠? 따로따로 움직이는 겁니다.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답 4번 맞죠? 그럼 6번.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의 실험에 대해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보기 실험 봅시다. 한 모임에서 공포소구 실험을 한 진행한 결과 수용자들의 반응은 위티. 이 결론에 부합했다. 위티가 말한 건 얘기죠. 이 실험에서 위협 수준이 높은
높음 낮음, 효능감 수준이 높음 낮음의 조합을 달리하여 피실험자들을 4집단으로 나누었다. 1, 2집단은 공포소고에 대한 반응이 없었다고? 3집단은 위험통제 반응, 4집단은 공포통제 반응이 작동하였다. 공포소고에 대한 반응이 없는 경우는 지금 잠깐만, 이거 1번 케이스, 이거 2번 케이스, 이거 3번 케이스죠. 그죠? 그러면은 공포소고에 대한 반응이 없는 놈은 요 놈이죠. 3번 케이스죠. 3번 케이스. 위협 수준이 낮다는 얘기지. 3번 케이스. 그죠? 그럼 공포 반응이 없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위험 통제 반응이 나타났다고? 위험 통제 반응이 나타나는 거는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입니까? 1번 케이스. 위험 통제 반응이 작동했다라는 거는 1번 케이스네요. 그죠? 1번 케이스. 이건 3번 케이스. 그 다음에 집단사는 공포 반응, 공포 통제 반응. 공포 통제 반응 2번 케이스죠. 2번 케이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죠? 케이스별로 딱 주어져 있네. 이렇게 쉬웠는데. 이게 6월달 이렇게 쉬웠나? 봅시다. 집단 1은 위협 수준이 낮았을 것이다. 집단 1이 뭐였는데, 이거 공포소고에 대한 반응이 없는 3번 케이스. 3번 케이스는 위협 수준이 낮았다. 맞네. 위협 수준이 낮았을 것이다. 그 다음에 집단 3이 뭔데? 위험 통제 반응 1번 케이스네요. 효능감 수준이 높았을 것이다. 1번 케이스. 위협도 높고 효능감도 높고 그러면 위험 통제 반응이 나타난다 그죠? 위험 통제 반응이 나타나게 되면 후자가 작동하게 되면 그죠? 공포 소고의 공고를 따르게 된다. 그죠? 이게 나타나게 되면 설득력이 높다라는 얘기고. 자, 일단은 그러면은 맨 처음 시작이 뭐였냐? 효능감 수준이 높은 거죠. 3번은 집단 3은 위험 통제 반응이 나타났기 때문에 얘는 잘 따르겠죠. 잘 따르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위협과 효능감 둘 다 높은 거죠. 둘 다 높은 거 맞다. 4번 4집단은 공포통제 반응이 작동했다. 공포통제 반응이 작동하려고 그러면 감정적 반응. 공포통제 반응이 작동하게 되면 잘 안 따른다. 무시한다. 공포통제 반응이 작동하는 경우가 위협 수준이 높고 효능감이 낮을 때 공포통제 반응은 그죠? 위협이 높고 효능감이 낮은 경우 4집단은 그죠? 수준이 또 달랐죠. 위협은 높고 효능감은 낮죠. 그죠? 위협은 높고 효능감은 낮고 공포통제 반응 그죠? 공포통제 반응 3도 맞고 4번 집단 2와 집단 4 집단 2와 집단 4는 위협 수준이 서로 달랐을 것이다. 2의 경우는 위협 수준이 어떻게 됩니까? 2의 경우는 집단 2는 3번 케이스죠. 위협 수준이 낮죠. 그죠? 낮다. 집단 2는 위협 수준이 낮고 집단 4는 집단 4 공포 반응 통제 공포 통제 반응 공포 통제 반응은 공포 통제 반응이 어딨냐? 공포 통제 반응이 나타나려면 위협이 높고 효능감 낮고 위협이 높겠네. 그죠? 이건 낮고 높겠네. 달랐네요. 맞죠? 그죠? 그 다음에 5번 집단 3과 집단 4 집단 3과 집단 4는 효능감 수준이 서로 효능감 집단 3이 뭔데? 위험 통제 반응 위험 통제 반응 위험 높고 효능감도 높네요. 그죠? 일단 효능감 높아. 집단 4는 공포 통제 반응 위험 높고 효능감 낮고 같나요 이거? 다르죠. 그죠? 이거 뭐 완전히 내용 일치네. 어떤 게 높냐 낮냐 그런 문제였네요. 좀 너무 빤히 보이는 어떤 이런 문제들 좀 약간 난이도가 높지 않다. 그죠? 7번 문맥상 기억 미용과 바꿔 쓰기 적절하지 않은 것. 바꿔 쓰자. 감정적 측면에만 치우쳤다고 비판. 편향되었다. 그죠? 편향되어 있다고 비판. 오케이. 위험 통제 반응 1화 불렀다. 명명하였다. 오케이. 명명하였다. 불렀다. 그렇게 이제 명명했다. 그다음 자신이 겪을 수 있다. 자신이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어떤 위험을 자신이 경험할 수 있다. 오케이. 경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리을 보냈다. 안내문을 보냈다. 안내문을 발송했다. 맞는데? 맞고. 5번 기여하다. 리얼이
수영자는 그 위협이 자신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영향을 주다. 기여하다. 에이, 영향을 끼치다. 응? 주다. 영향을 끼치고 뭐 영향을 어떤 뭐 영향을 주는 정도. 근데 기여한다라고 하기엔 조금 뭐 어떤 뭐 주는 거에 방향성은 맞는데 이렇게 쓰지 않겠죠. 기여하는 거는 뭐 이렇게 뭐 도움을 준다 뭐 그런 거겠지. 좀 뭔가 좀 어색하다. 다보번 하여튼 뭐 이렇게 좀 6월이나 9월이나 아니면 다른 사설 모의고사에서는 어휘가 조금 이상하게 나옵니다. 판단하기 어렵게 나오는데 수능에서는 정확하게 나올 겁니다. 수능에서 어휘 문제는 무조건 논란거리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좀 헷갈린다 하더라도 기출문제, 그 수능 기출문제를 보게 되면 확실한 것만 나오니까 만약에 확실하지 않고 애매할 경우에 이것도 되잖아 이래갖고 논란거리가 되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좀 단순하게 수능에서는 쉽게 나올 겁니다. 6월, 9월은 조금 이상하게 나올지 어렵게 나올지 몰라도 예, 여기까지 보고 또 다음 질문으로 또 넘어갑니다.